예, 커버 스토리 2부에서는 또 다른 우리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요. 통상 전문가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조성대 실장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입니다. 통상지원센터에서 우리 기업들하고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통상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전파하고 또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가 그 FTA를 시작을 한 지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기여를 많이 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경제가 이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이제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뭐 미국, EU 같은 그런 거대 선진 경제하고도 FTA를 맺고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뭐 플라스틱 고무 같은 그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제품까지 수출 확대하는데 FTA가 든든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삼육식품이 그 파우치 두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K두유 브랜드라는 시장을 개척을 한 게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K식품이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많은 인기를 K푸드라고 해서 무지하게 뜹니다. 예. 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품의 그런 차별화된 맛이나 자체의 그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관세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가 이제 비슷한 제품의 경우에는 경우보다 이제 한국 제품이 더 관세가 낮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품하고 이제 중국산 그런 식품들이 좀 아무래도 경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국산은 원료부터가 싸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산 원료를 쓸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여기에 그러네요.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두유 제품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관세가 있는데 이제 이 관세가 한 아세안 FTA나 한 베트남 FTA를 통해서 이제 없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산 한국산 콩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산 콩은 이제 중국산 콩보다는 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30%의 관세만큼의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슷하게 한번 붙어볼 만한 거죠. 이제 그런 그러네요.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수출이 실제로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2004년에는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 통계가 한 12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10년 뒤에는 한 34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커졌고 또 이제 지난해에는 52억 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수출에서는 아직까지 작은 비중이지만 식품도 이제 FTA의 그런 관세 절감 혜택을 보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세 그 인하 덕분에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우리 K푸드 네. 해외 시장에서 이제 뜨는 거에 큰 기여를 한 것 같다.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식품이 훨씬 관세율이 높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오히려 식품 쪽이 관세 혜택 효과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히 약간 한류 붐이 일면서요. 저희 K푸드 특히 뭐 라면, 뭐 불닭볶음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면서 저희도 FTA 체결할 때 특별히 K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려고 굉장히 협상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시는 과장님께서 네네네. 이게 이제 수출이라는 게 이제 한국 경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좋은 성과가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장님?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 특히 이제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수출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들도 이제 자사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 뭐 10원, 20원 이런 1불, 2불 차이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흔히 이제 관세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서 만드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고 또 관세 외에
다양한 제도적인 그런 진입 장벽, 비관세 장벽이라고 우리가 맞아요. 예, 보이지 않는 부르고 장벽. 있는데 어쨌든 요새 이제 우리가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온 FTA가 포괄적인 FTA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관세나 이런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이런 비관세 영역도 많이 좀 다루고 있고 앞서 이제 우리가 식품 얘기를 했는데 식품에서의 그런 식품 위생검역 조치도 이제 FTA에 다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관세와 또 비관세의 제도적인 그런 무역 장벽까지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활성화에 FTA가 상당한 좀 든든한 그런 지원 군이 되고 있다, 뭐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한국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출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의 총 수출액이 한 칠레가 FTA가 발효된 2004년에 사상 최초로 2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06년 3천억 달러, 그리고 나서 2008년에 4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011년에는 5천억 달러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6천억 달러를 넘어서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6,836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연간 수출액이 20년 전인 2003년에 비해서 230%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후 우리나라 수출액이 현재 2월 말 현재 1,072억 달러. 그 다음에 역대 최대 7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세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수출이라는 게 말이에요. 수출이 잘 되면 그 수출을 위해서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수 경제에도 뭔가 기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 이제 FTA 20년의 그 성과를 얘기를 할 때요. 그런 어떤 한국의 내수 경제에 기여한 부분. 당연히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은 그럴 것 굉장히 같은데. 잘 돌아갈 거고, 예. 예, 그만큼 근로자의 그런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또 단순하게 이제 직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보통 많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의 그 완성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라든지 소재 등을 협력업체들. 생산하는 예, 맞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의 공장의 가동률도 올라가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근로자들을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순기능을 저희가 수출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의 FTA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 실질 GDP 성장의 1.82% 정도 증가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도 약 한 10만 개 정도 창출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는 이제 미국과의 FTA보다는 좀 효과는 덜하지만 GDP 성장의 0.49%, 그래도 그리고 꽤 큰데요. 일자리도 거의 비슷한 한 9만 4천 개 정도 창출됐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국이 딱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랬을 때 또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그게 수출이 그만큼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몇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세계에. 맞아요. 근데 그 뭐더라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19, 맞습니다. 팬데믹도 있었고, 뭔가 하여간 끊임없이 세계는 위기가 오는데 특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그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FTA가 그런 면에서 뭔가 보호막 역할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무슨 말씀대로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 그 중간에도 이제 크고 작은 위기들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이제 수출이 톡톡히 역할을 했고 또 이제 그렇게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수출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8년 당시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할 때 실제로 G20 국가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런 보호무역주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지 말자 하는 스탠스틸 같은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국가를 좀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제도적인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빨리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노력을 했었고, 그게 결국은 FTA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능했다. 그렇게 좀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FTA가 나름 이제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나름 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걸 좀 실제로 네, 뒷받침할 수 있는 네. 이런 숫자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체결한 그 한칠레 FTA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4년 정도에는 그 전체 교역액에서 FTA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2010년에는 14.7%로 올랐고요. 2022년에는 77.2%, 2023년에는 78.2%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네, 교역액에서 한 맞습니다. 70% 이상은 네, 다 네.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이다. 네, 맞습니다. 거의 그러네요. 80%에 육박하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아무래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또 20년 동안 그게 저희의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한 가지 제가 좀 보완해서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한칠레 FTA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무역이 실제로 FTA를 체결한 국가하고 그다음에 체결하지 않은 국가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합쳐서 무역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FTA를 체결한 59개 나라하고의 그런 무역 증가율을 비교해 보니까 전체 증가율보다 FTA 체결한 나라를 상대로 한 그런 무역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체 무역에는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체결한 국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체결한 국가와만 비교한다면은 훨씬 더 그럼 높은 격차가 더 크겠네요. 네네, 진짜. 큰 격차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다 잘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FTA 정책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수많은 정책 중에 늘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이제 그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온 아주 대표적인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숫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그 우리 기업의 경제 무대를 확장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런 모토로 저희가 지금 현재 59개국하고 21개 FTA가 발효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계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59개국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세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다음으로 FTA를 많이 체결한, 많은 국가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 나라더라고요. 숫자가. 근데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사실은 이제 작은 국가고 물론 GDP나 이런 게 높지만 뭐 개방형 국가라서 이미 관세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FTA를 체결하는 게 훨씬 상대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1등이네요. 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우리가 있을 것 경제 같습니다. 규모도 세계 한 10위, 11위 네, 그 정도 네. 하잖아요. 그런 경제권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역으로 이제 7위 정도, 예, 물론 해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그런 무역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는 거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되거든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수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경쟁국이라고 얘기하는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이 일본이 한 48개국, 그리고 중국이 25개 나라. 아니까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다 훨씬 많이 많은 일본도 FTA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 하는구나. 네, 근데 일본만 해도 사실 일본이 이렇게 FTA를 많이 체결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2006년, 2007년 그 한미 FTA를 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정말 저희가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도 관세를 철폐하고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규범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일본은 이걸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항상 협상장에서 만나면 너네 한국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너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FTA를 그것도 미국하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일본이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측면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일본하고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저희가 그게 수치로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가져가니까 일본이 좀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015년 이후에 그 일본이 정말 FTA를 또 많이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황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이 사실 FTA를 많이 체결한 데는 한국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자극을 받았네요. 네, 자극을. 그 숫자에 이제 그 이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보다 훨씬 중국은 이유화가 안 했기 때문에 FTA 체결 국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한국이 이제 미국, EU,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FTA를 했는데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경제권하고 FTA를 체결한다는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좀 세어보니까 좀 중남미에 있는 한 2개 나라, 작은 나라 2개 나라 빼고는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기업들한테 이 FTA 정책이 수출 세계 시장 진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작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중동의 거대 경제권이라고 볼 수 있는 GCC랑도 FTA를 맞아요. 타결을 했습니다. 네, 아직 발효는 안 됐는데요. 근데 지금 또 일본이 그거에 맞춰서 GCC랑 FTA 협상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FTA를 통해서 그 경제 무대를 확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일본한테는 그 큰 좀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로 과거 우리가 한국의 FTA가 아주 잘해온 긍정적인 점 잘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또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FTA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모액의 한 80% 정도는 FTA 체결국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체결하지 않은 그런 중요한 시장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남아 있죠. 예, 멕시코 같은 나라, 뭐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 또 멕시코도 정부가 안 했어요? 네, 아직? 멕시코가 아직 FTA 안 꽤 큰 했습니다. 나라 같은데. 네, 그 외에도 여러 나라하고 지금 FTA 협상을 끝내놓고 지금 비준 동의 과정 중에 있고 또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하고의 FTA를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또 기업들한테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공급망의 안정화라든지 또는 이제 핵심 광물 같은 자원 확보 또 디지털 통상 이런 그 새롭게 좀 출현하고 있는 그런 통상 이슈들을 잘 담아내서 또 양국이 같이 좀 FTA를 체결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경제를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는 FTA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하고 있는 여러 FTA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부는 반영이 되었지만 일부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도 앞으로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기존에 한 것도 이제 주변 환경도 바뀌고 그 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수준도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파트너로서 우리 이익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꼭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서로가 동방 성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FTA. 네, 아마 과장님께서 협상하시면서 많이 만나보셔서 느끼시겠지만 네. 사실 해외에서 특히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은 경제 성장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성장 경험, 발전 경험을 많이 좀 공유를 받고 싶어 하고 같이 좀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FTA가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이 짧은 시간에 20년의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 과장님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여태까지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A로 저희가 정말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여태까지 거쳐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투 트랙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FTA 협상 전략을 새롭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같이 저희랑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그 개발도상국하고는 저희가 좀 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특히 그 광물 자원국하고는 좀 협력을 강화해서 그리고 저희가 좀 우리 뭐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수해주는 약간 이런 쪽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FTA를 하고 있고요. ODA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EPA라는 이름을 붙여서 약간 그런 쪽의 국가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영국이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렇게 개선 협상을 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개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또 높은 수준의 뭐 디지털 통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새롭게 발전된 통상 규범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FTA는 사실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2인 삼각처럼 이렇게 해야 그런 것 되거든요. 같아요. 예. 민관이 함께 뛰어야 네, 되는 네. 그 영역인 정부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중소기업 같이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또 정부랑 공공 영역에서 활용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런 플레이어들이 FTA 활용과 성과를 많이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역 같이 우리 저 실장님 계신 무역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민관의 연결고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역할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순서는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3부에서는 그 아주 유명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전문가님들 또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